북콘서트가 곧 시작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조정훈의 북콘서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입장하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맨 앞에 VIP석이 아직 2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 VIP석을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앵커 박세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가을 북콘서트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 인사를 드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문을 여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서 택시 문이 잘 안 열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한자리에 모아주신 여러분들은 조정훈 의원을 향한 사랑과 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모인 뜻깊은 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북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맛보러 납시오! 경수수길처럼 가지런한 눈매에 날카로운 눈코입으로 쿼드러플 역세권까지 이자가 진정 마포에 산다. 네, 조정훈 의원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콘서트는 저렇게 단독 무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훈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대전 찍고 다시 마포로 오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국을 돌아다녀 보시니까? 네,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겁나게 춥죠? 네. 갈까 말까 생각해 보셨죠? 한 번쯤? 내가 거기 굳이 가야 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네.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았으면 여러 번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이 큰 강당 여기 꽉 차면 1000명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다시 저의 고향 마포로 왔습니다. 부산, 광양, 대구, 세종, 고양, 김포 여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명, 500~600명씩 만나서 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열심히 듣고 새기고 다시 마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시는지 또 이 난장판인 정치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생생히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 제가 다시 한번 정치를 시작하고 마포에서 뿌리내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마포에서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는 저에게 고향이고요. 또 마포는 저에게 대한민국입니다. 마포에 계신 한 분 한 분, 또 여기 와주신 한 분 한 분이 제가 섬겨야 될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8번의 콘서트에 와주셨던 분들, 그 중에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제주에서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한 마음 너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이세요, 여러분? 네. 아, 떨려가지고. 오늘 여기가 VIP석이거든요. 우리 조정훈님 뒤태도 아름다우시지만 가끔 VIP석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사실 북 콘서트잖아요. 정훈님께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를 책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정훈님의 평소 생각이 다 잘 담겼나요? 네, 제 책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정치인들 북 콘서트 다녀보셨을 텐데 저는 정치인 축사는 오늘은 없습니다. 일부러 없었어요. 왜냐면 양해를 구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꼭 한번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 우리 혹시 구청장님 오셨을까요? 계십니까? 예. 그 마포구 그 구청장님 굉장히 좀 편찮으신 몸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는 제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사람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마포 구청장.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광수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 책 한 권씩 다 들고 계시고 참 졸저인데요. 그래도 비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그 얘기들을 책에 솔직하게 한 줄 한 줄 담았고 앞으로 조정훈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 이런 생각으로 정치할 겁니다 라는 약속도 담았으니까요. 그냥 화장실에서 읽으셔도 좋고 밤에 잠에 안 올 때 한 줄 두 줄 읽으셔도 좋고 거기 있는 내용 다 솔직하게 제가 나열한 내용입니다. 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단숨에 읽어내렸거든요. 조정훈 의원님께서 역시나 글을 정말 잘 쓰시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편한 필체로 써주셔서 네, 정말 화장실에서 혹은 자기 전에 보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책의 제목이 질문들입니다. 저는 문제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으로서 저 조정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저 조정훈 정치인의 업이 과연 무엇일까? 이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갈라지고 말까? 그리고 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백도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길게는 한 20년, 짧게는 최근 몇 달 전까지 적으면서 준비했던 답은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묻힐 이 땅, 우리 자녀들, 후배들에게 남겨줄 이 땅을 지금보다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질문, 정치에 대한 질문, 양극화에 대한 질문, 북한은 도대체 저놈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다시 앞으로 나아갈까에 대한 질문, 조금 더 작게 이놈의 교육은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 다들 고민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올림픽도 시시하고, 그쵸?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때가 거의 없잖아요. 내년에 선거하는데 하나가 되는 선거라기보단 대판 싸우겠죠. 또 엄청 싸우겠죠. 거기서 갈라진 마음들은 또 누가 치유해 줄까? 이런 고민들 제가 갖고 그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시작될 때 조정훈 의원실에서 호칭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보통 의원님 이렇게 불렀는데 정훈님 이렇게 님자를 붙였습니다. 씨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정훈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직 해주시죠.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정훈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한 건데 그렇다면 정훈님이 생각하는 권위란 과연 무엇인지 책에서도 136페이지에 써 있더라고요.
정우님이 생각하시는 권위 뭡니까? 권위.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제가 살짝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권위는 누리는 게 아니고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586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학생운동 선배들은 정치를 지배계급의 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고개 숙이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내가 지배계급으로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 이제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까지 나오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매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지만 지배계급으로서의 정치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 조정우는 지배계급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기능으로서의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인 분들의 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한 달 한 달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그 한 분 한 분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한 달 한 달을 사는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의 삶은 고고하고 숭고하고 우리 생활인의 삶들은 보잘것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3법 같은 거 방망이 3번 두드리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믿는 그런 단순함, 그런 무식함, 그런 무례함, 우리 정치 이제 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권위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위와 함께 따라오는 특권이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 해주시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제가 귀가 얇거든요. 한 100번 정도 의원님을 하니까 누가 정우님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KTX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택시를 타도 뭐 범법은 아니에요. 타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탑니다. 타는 의원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탈까요? 특권도 특권인데요. 저는 정치 그만두고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KTX 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KTX 특실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좋은 건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꽤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저를 초대했는데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뷔페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그때. 그리고 새우튀김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로 먹을 수 있대요. 제가 그날 한 수십 개는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와서부터 발생했어요. 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큰아들인 저로서 말단 공무원 아버님의 성격을 뻔히 아는데 뷔페 가자고 얘기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생각한 게 안 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안 갔었으면, 이거 몰랐었으면.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 베풀어주신 여러 가지 특혜들 감사하게 받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익숙해지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권위에 익숙해지면, 권력이 익숙해지면 사람 훅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치인들 많이 보셨죠? 네. 꼴불견이 정치인들 많이 보셨죠? 네. 예, 이 근처에도 좀 있습니다. 금봉투 받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위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고 권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배계급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빚진 마음으로 감당하고 싶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콘서트의 무대 구성도 권위주의를 뺀 연출이세요. VIP석의 강단을 우리
시민들에게 내주시고 정우님께서 한가운데에서 시민분들과 소통하고 계시는데 정우님이 좀 불편하시긴 할 것 같아요. 지금 360도 뺑뺑뺑뺑 돌고 계시잖아요. 네, 뒤통수가 지금. 감사합니다. 그런 배려 잘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정우님, 왜 정치를 하고자 하셨어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저의 살아온 이력을 보시면서 KBS였나요? 저를 인터뷰하고 그 기사의 제목을 스펙 깡패 의원이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스펙 깡패다. 요새는 좋은 말이죠, 그 말이. 근데 항상 이력서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많이 해보신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들, 제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고 국제기구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스라엘에 가서도 협상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건 저의 능력과 저의 노력과 저의 자질이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미안한 마음은 뭐냐면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저하고 같이 시험 쳤던 그 누군가도 원했을 텐데 제가 들어갔고 제가 가고 싶었던 그 직장을 제가 되고 싶었던 공인의 회사를 다른 누구도 시험 봤는데 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축하는 받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자리를 가지 못한 제 동료 국민에게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제 같은 응시생에게 제가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20년을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스펙타클한 경험을 해주신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빚진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우리 딱 조국으로 돌아가자. 조국으로 돌아가서 15년 눈 딱 감고 15년 우리 조국 사회를 위해서 살자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15년 되면 60대 초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세 가지를 약속한다. 첫째, 돈을 벌지 않겠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둘째, 이거는 뭐 다들 이제 어르신이니까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겠다. 남자니까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를 끝낼 때 그래도 조정은 괜찮았다. 저 인간 안 보니까 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정은 왜 그만둔대?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더 해야지. 조정은 괜찮았다. 라는 평을 받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했네요. 마지막은 저에게도 하늘이 딸을 둘 주셔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 교육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자. 왜냐면 정치인이 아이들 교육에 욕심을 내면 이게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 요렇게 약속을 하고 15년의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빠르게 벌써 4년이 남았습니다. 지나가고 저에게는 1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눈으로 저에게 정치 더 해라고 하셔도 저 안 할 겁니다. 11년 지나면. 하지만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이 제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작게는 어제 제가 마포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밤이 됐는데 좀 민망한 찌라시를 막 뿌리더라고요. 그 성인물 찌라시들. 그래서 제가 그분 잡았어요. 아저씨 이거 이런 거 뿌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아마 이걸로 했으면 제가 졌을 거예요. 이거 뿌리시면 안 되고 저 여기 주민이에요. 가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제가 권위를 사용했어요. 아저씨 저 국회의원이에요. 저 다시 떠져보는 거예요. 이거 다 주스세요. 이거 다 주스세요. 안 그러면 나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부르면 올걸요? 내가 부르면. 그 아저씨가 주섬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정치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지, 북한의 핵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고 갈 이 땅에 우리 자식들과 후배들이 더 멋있게
더 행복하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제게 주어진 시간 11년 동안 한번 미친 듯이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언젠가 장님이 이제 정치를 그만두게 됐을 때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호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정치, 어떻게 하면 정치가 이렇게 해야 옳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호님만의 철학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한테 주기로 한 질문하고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앵커님이 막 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한민국. 여러분, 좋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일까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또 국회의원 철드는 나라. 국회의원 철드는 나라. 좋습니다. 국회의원 철드는 나라. 또 네? 기업이 잘 되는 나라. 맞습니다. 또 세금 적게 내는 나라. 좋죠.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안 주는 나라. 뭐 여기 다 모아보면 답이 있네요. 간첩이 없는 나라. 간첩이 없는 나라도 중요하죠. 국회의원 특혜 없는 나라. 국회의원 특혜 없는 나라.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아니다라는 분은 없으실 거고요. 제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보훈처라는 걸 보훈부로 격식시켰습니다. 그렇죠? 국가유공자분들을 다루는, 모시는 그 부처를 청에서 처로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저건 잘한 거 맞죠? 네. 근데 실은 저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까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좋은 나라는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는 나라. 국가를 위해서 한 명도 목숨을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재를 했습니다. 그때 한참 폭탄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떠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요. 미국 대사관이 미국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그 계획을 보고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제가 살 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 아주 우연히 제복을 입은 군인이 한 명 탔어요. 그랬더니 기장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방금 우리 비행기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다가 돌아오는 군인이 한 명입니다.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주자. 멋있더라고요. 참 멋있다. 근데 거기서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드라마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제가 출장 관계였기 때문에 1A, 그러니까 맨 앞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1B 분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군인을 감사하는 마음에 승객 한 분이 자기 1등석을 양보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을 여기 앉게 하겠다. 그래서 또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 우리도 이런 나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한 사람은 내려갔을 때 그런 거창한 얘기 안 하고 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 어떤 사람도 살면서 뜻하지 않게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지 않는 나라. 저는 이런 나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발생해도 그냥 버티시죠.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인생. 우리가 살면서 언제 목돈이 들죠? 아플 때, 그렇죠. 뭐 가족, 본인 아프면 큰 돈을 들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의료보험제도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만큼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대한민국 여권만 갖고 있으면 다 치료해주는 나라가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용수술까지 해달라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또 언제 돈 들죠? 집 사기 전에 애들 교육시킬 때 죽겠더라고요. 저도. 그쵸? 이 목돈 들어간 일이 이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 결혼시키거나 집 살 때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 지금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는 목돈 들어갈 일이 굵직굵직한 게 3-4개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돈 들어갈 기회들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부모 대접도 못 받고 괜히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가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목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사회. 이걸 복지라고 부르셔도 좋고 사회보장이라고 부르셔도 좋고요. 저는 이런 정치가 오히려 보수 정치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정우님 오늘 준비해 오신 말씀 많이 있으시죠? 좀 아쉽지 않으세요? 방금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사실 아쉬우시죠 여러분? 의원실에서는 이제 국민 책사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질문을 몇 개를 좀 띄웠기 때문에 혹시 아쉬운 게 있다면 정우님께서 마지막으로 몇 말씀 더 해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그냥 출판 기념회이기도 하지만 선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어제 오늘 굉장히 이제 정치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 특히 이제 제가 속한 국민의힘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훅 가더니 보수 정당다운 게 뭘까요, 의원님?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좀 얘기를 일반화시켜서 보수 정치가 뭘까요? 그럼 보수는 뭘까요? 진보와 보수,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하기로 한 보수 정치의 핵심이 뭘까요? 아닌 것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보수가 보수 이꼴 기득권, 보수 이꼴 부자, 보수 이꼴 특정 지역, 보수 이꼴 강남. 그럼 저 관심 없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저는 특정 지역 사람도 아니고, 강남이 아니라 마포에 살고, 부자도 아니고, 딱 하나 남자. 저는 그런 게 보수 정치라면 제가 잘못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보수 정치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뭐냐? 보수 정치는 뭐라고 생각해요? 진보 정치는 달을 가리킵니다. 달나라로 가자! 여기 더럽고 힘드니까 달나라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하지만 달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진보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약속한 모든 진보 정치인이 실행한 건 결국은 지옥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뭐 진보 정치 욕하라고 모인 건 아니니까. 그럼 보수 정치는 뭐냐? 보수는 여러분, 저는 질서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조싸우니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럼 정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변화에 나가야 되는데 질서 있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지만 실력 있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품격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품격 있게 질서 있는 변화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실력을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 약간 재미없고 약간 멋이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보수 정치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지 말자고 그렇게 국제사회가 말을 했고 압박을 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죠.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외교를 했죠.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통해서 올해는 우리가 적자지만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산 상당 부분을 북방 외교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래도 잘한 건 청계천, 더 잘한 건 버스 전용 차선, 그렇죠? 버스 전용 차선 그거 하나 잘했잖아요. 화장실도 잘했죠.
저는 버스 전용차, 저희 이제 따르니까지 한번 얹어보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데, 그렇게 보수 정치는 하나씩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고 책임있게, 품격있게 나아가는 정치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보수 정치라면 저 조정은 보수 정치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욕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욕 많이 먹어본 경험이 최근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가 갖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진보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배에서 이 배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싶어서 이 정치를 시작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욕만 먹고 끝날 거다. 이준석도 못한 건데 네가 할 수 있냐. 저를 이준석을 비판하는 좀 기분 안 좋잖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아니죠.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서지고 제가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죠 뭐. 정치인이란 게 국민 여러분들의 숙주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면 저 같은 정치인은 감사해야 될 운명입니다. 그게 싫으면 정치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제가 징병되어 왔으니까 손 들고 와서 정치하자고 하는 거고, 내년에 출마하자는 거는 제가 손 들고 나와서 하는 거지 뭐 누가 시키는 거 아니니까 이 운명 제가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고요? 정우님, 어떻게? 조금 이따가 순서 다 끝나고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예, 이왕 손 드는 거. 예. 어떻게 할까요? 이왕 손 드는 거 한 번. 30초만. 네. 지금 조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가셨죠? 예,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가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잔잔합니까?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모든 걸 아시면서 저한테. 잔잔합니다. 그러면은 이왕 김동준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신 거 알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꽃을 가지 않고 칼로 가겠다. 그럼 국민의힘을 갖다가 바로 칼로다가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안 되면 포크를 엎어버리고 아니면 도저히 밀어서 국민의힘을 국민의힘답게 만들 그런 의욕이 있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꽃으로 가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또 비대위원장이 지금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왕 샘물을 넣으려면은 이왕 조 의원님이 거기에 비대위원장이 돼서 네, 이 정도를 위해서 이제 뜨거운 격려해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큰 박수로. 네. 여기 지금 기자님이 많이 와 계신데 이걸 또 기사가 됐네요. 네, 시켜주면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제가 좋은 시간 동안에 못할 건 없습니다. 네. 자,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네. 자, 좋습니다. 정우님의 장점 정말 많지만 저는 저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말투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북콘서트가 아니라 라디오, 밤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우님께서 우리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으니까 국민들께 축사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축사자분들을 모셔봤어요. 자, 오늘 정우님을 위해서 국민 축사를 하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박선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선희님, 네, 국민 축사자 첫 번째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 앞에 서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박선희 생활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오기 전까지 저 이런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제 생애 로또가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2023년도 마무리, 2024년도 새 시작을 조정훈님과 함께 열어본다고 생각하니까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많은 조정훈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조정훈님에게 님이라고 해도 괜찮죠? 네. 조정훈님에게 바람을 몇 가지를 적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에 큰 소리 치고 할 말 할 수 있는 조정훈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법사위에서 조정훈님을 처음 배웠는데요. 기동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님하고 맞짱 뜨는데 전혀 기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텔레비에서 이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누구지? 하고 봤더니 그때는 아마 야당 신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깝다. 왜 저런 사람은 보수에 없을까? 아깝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힘과 조율을 하고 있대요. 대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소신껏 일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이 이왕 영재 제1호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호도 아깝습니다. 특급분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정훈님의 이력을 보면 제가 어제 너무 떨려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력이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조정훈님 같은 이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없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정말 하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난세에 인물이 없다고 텔레비 볼 때마다 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타났구나. 별이 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축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장문에 글을 썼는데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겠다. 이것도 기득권의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생활인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 텔레비 보면서 한숨 지면서 이 나라를 지탱했던 어른들이 했던 말들 고스란히 전달을 해야 되겠다. 제가 많이 떨리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판사판 개판 법사위 상식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조정훈님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판사판 개판 법사위뿐입니까? 이 나라 정치 올바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동훈 장관의 한 사람의 스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람인자 모여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조정훈 의원님께서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 조정훈님 뒤에 한 사람이라는 그 국민이 있다면 그 힘을 받아서 끝까지 소신껏 내년에 마포 누가 있죠?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죽지 않을 우리 정인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 국민 축사자는 한정민님이십니다. 한정민님.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기 되게 부담스럽네요. 사실 뭔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생각해온 말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서랍이라는 조그만 사이즈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한정민입니다. 일단 우선은 조정훈의 질문들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조정훈 의원님, 자꾸 의원님만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의원님 축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좀 이력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력들을 쭉 보다 보니까, 조정훈 의원님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까? 해서 고민의 결론이,
의원님은 좀 시의적절한 말들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짚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책의 소개문에도 써있듯이 무엇에서 어떻게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여러 가지 훌륭하신 보좌진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셨던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항상 부럽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말씀이 제일 좋았어요. 거기서 그 정체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에 나의 정체성은 안티 586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586 운동권 선배분들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586 운동권 선배분들은 최대한 많이 집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 총선에서도 586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586 운동권 선배분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재영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이 되셨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발언들을 보면 그분들은 도덕적, 감정적 요인들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삼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반미운동을 하면서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시고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딸이 특목고에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유명하신 분은 허위 이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딸을 의사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단어인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분들을 보도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이 있는 건 인정하겠지만 우리는 다 같이 그분들이 다들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거대 야당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한 번 더 연장하고자 하는 수단으로만 그런 걸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내외 모든 이슈를 다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주정훈 의원님께서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은 안티 586이다 라고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체성의 길을 계속 응원할 것이며 다시 한번 오늘의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국민축사자는 김윤후님입니다. 윤후님,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부터 대학로믹공연제에서 연극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윤후입니다. 주로 대학로에 있는 로맨틱 공연에 출연을 해왔고요. 또 2012년도는 1년 동안 EBS 번개맨에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번개맨은 아니고요. 번개맨과 싸우는 쓰레기 괴물, 이런 멀티역을 1년 동안 출연을 해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학로의 연극배우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력과 또 경험이 좀 부족한 청년 예술인들의 포지션은 더더욱 삶이 고단하죠. 저는 운이 좋게도 10년이 넘게 그래도 17개의 작품을 했고 결국에는 EBS도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과정이 사실은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하루아침에 잘린 적도 있고 돈을 떼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바라보는 사회가 참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는요, 그 문화예술계 극소수의 기득권들이 젊은 예술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또 본인들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 문제가 문화예술계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이렇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큰 원흉은 저는 586 운동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6 운동권들이 정치인들의 부패함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는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세대 교체의 시작은 바로 조정원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586 운동권의 세대 교체를 외치는 조정원 의원님의 이 기본 베이스는 저는 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중 위에 시대적인 소명을 다한 운동권의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이 조정원 의원님을 보면서 참 정치인으로서 품격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죠? 대한민국 연극배우가 바라보는 이 인간 조정우는요, 사실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1%의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엘리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엘리트가 경험을 쌓고 위대한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인간 조정훈이 이런 엘리트지만 사실은 대학과 대학원을 들어갈 때 재수를 했고 또 세계은행에 입사하는데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겨우 이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7.8기 정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저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정원 의원님의 역할이 아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한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 조정훈은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래도 책상 앞에 공부만 하는 그런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경험도 하고, 아니 폭탄 테러를 눈앞에서 목격해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겪었던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육각형 정치인입니다. 제 말이 맞죠? 다들 영화 반지의 제왕을 아실 겁니다.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호빗 종족의 프로더가요, 그 절대 반지를 모르도록 운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프로더가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거든요. 저는 우리 조정원 의원님께서 그 주어진 사명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을 파괴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주는 그런 멋진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그 반지 원정대. 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반지 원정대 같은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원 의원님, 대한민국 그리고 정말 정치 있게 멋지게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정훈의 반지 원정대를 위하여 가자! 자, 다음 국민수사관은 김영민님입니다. 영민님.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취업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누군가 나를 채용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채용하자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해서 동남아시아를 날아갔고, 아프리카를 날아가서 청년들이 해외에서 마음껏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창업하고, 현재는 커리어 코칭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실은 정훈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지난 10월에
마포 토크 콘서트에서 정우님을 처음 뵙게 됐고요. 대면에서 악수 나누고 정우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감명 깊었고 그걸 계기로 이 자리에 좀 서게 됐습니다. 정우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은 지배 계급으로의 정치를 거부하겠다. 기능인으로서 정치를 추구하겠다라는 말씀에 저는 정우님의 성품과 가치관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배지가 군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의 무게로 여기시는 태도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공언하셨던 품격 있는 정치,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가 현실화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요. 결혼도 하기 어렵고요. 집도 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음껏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는 대한민국 청년이다 라는 것이 글로벌 무대에서 명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인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왜 요셉과 같은 정치인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요셉과 같은 정치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우님을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한 임팩트의 한마디였어요. 요셉과 같은 정치인이 되어달라. 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현숙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초등교육에서 일생을 바쳤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한 유현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많은 시니어들의 삶에 대한 좌표가 없어서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훈 의원, 조정훈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누구신가요? 조정훈, 그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무엇입니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조정훈이라는 정치가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은 제일 먼저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살 수가 없나요? 우린 왜 견딜 수가 없나요? 왜 우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되었나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살 수가 없었던 것은 국가 정체성 혼란, 집값 폭등, 극심한 포퓰리즘, 불법, 편법, 때법의 일상화,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는 국회, 검찰 해체, 법원 중립성 훼손, 북한 중국에 대한 속국적 태도, 선거 개입, 원자력 해체, 공공요금 동결 등 무책임한 행정, 언론 장악으로 진실 왜곡 등등 그들은 국가 해체 수준의 행위를
버젓이 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살 수가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테러를 일삼고 각처에 깔려있는 더민주 극렬 지지자들이 두 눈을 벌겋게 뜨고 반대 세력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협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아무도 그들을 벌하거나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적의 총탄에 맞아 죽어 화형을 당했는데도 월북해서 사살했다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기만했고 그 가족들을 기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성폭행범 박원순은 버젓이 국가장례를 치르면서 6.25 전쟁 영웅 백서엽 장군은 영결식도 못하게 했고 국립현충원에서 안장도 할 수 없게 핍박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상황인데도 제1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재명이가 온갖 악행을 일삼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위명 아래 죽어나가도 국민의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자들만 국회에 가득 차고 넘치니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 됐습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조국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행태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586) 세대인 저는 한 번도 대보를 해본 적도 없고 정치적 사건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침묵하면서 살았던 민주화 세력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을 보면서 절망했고 윤미향을 보면서 썩은 시체 때문에 버글거리는 구더기를 보는 듯 역겨움과 추악함에 구토가 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재명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그를 보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그들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더 두렵고 더 무섭습니다.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문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검찰을 무력하여 법에 군림한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 그들의 만행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독재,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는 방탄과 탄핵으로 일관했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가장 힘있는 권력 있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법이 사라진 세상, 국가 기능이 사라진 조폭 같은 세상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정훈이라는 정치가를 찾아왔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난 무법 폭력 시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대의 화두가 잃어버린 법치를 세우라는 명령이었고 국가 정체성을 되찾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이 혼란한 위기의 시대에 조정훈이라는 정치가가 나타나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저는 조정훈이라는 정치가를 발견한 순간부터 희망으로 가슴이 뛰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통쾌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를 보면서 시대가 부른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독을 쓰고 죄수들처럼 서로 헐뜯고 싸우는 무리들에게 저기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 좌우 동굴에서 뛰쳐나와 우리 모두 앞으로 가자고 이 시대적 키워드를 명확하게 간파해야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 능력, 결연한 행동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닌 이 시대가 찾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국민 여러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라고 외치는 조정훈 의원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저질 막말 정치 버리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는 조정훈 의원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는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정당을 홀로 창당했고 국민의힘과 통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를 철새 정치인이라 하기도 하지만 급변하는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철한 인식을 가진 살아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50년 전, 60년 전 운동권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처럼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미래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창당한 조정훈 의원의 용기와 실행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단 한 명의 지지자도 만들기 어려운 세상에서 많은 지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정치가로서 최고의 자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홀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오직 정의를 위해서 국정활동을 해오신 점을 경의를 표합니다. 보다 큰 정치를 국힘에서 하겠다고 결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합당하신 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신 리더십에 더 큰 경의를 표합니다. 시대의 사명을 짊어지신 조정훈 의원님,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 아래 뭉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조정훈과 그 측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모든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조정훈 의원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가 웅변의 정석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국민 축사자입니다. 이준님 나와 계시죠?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네요. 저는 2023년 2월 11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이 당에서는 막내로 일하고 있는 17살 은평구 을 청소년 위원장 이준이라고 합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뒤를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전 좀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조정훈 의원님을 처음 뵀을 때, 처음 인터넷을 통해서 뵀을 때, 되게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게, 보통 우리 국회에서 뭐 위원회를 열든지 청문회를 열면 의원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장관 이래저래 해서 해명하세요. 그럼 장관은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이게 우리의 국회인데 조정훈 의원님은 바라보니까 장관님 이러이래해서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장관님이 막 말씀하시는 동안 하시다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는 토론을 하는 곳이고 국무위원들도 그 토론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게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혼나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기 홍대 가시면 스트레스 푸시는 곳이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가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도 계시는데 조금씩 눈꺼풀이 잠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정훈 의원님께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임에도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드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치가 되기 싫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가서 국민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은 못해도 경제는 못해도 청소년은 한번 대변해보자 해서 정당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 들여서 비영리 법인도 만들어서 정책도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의 슬로건인 만큼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솔직히 비례대표에다 초선이신데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물 정치인들은 항상 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기업가들도 아니고요. 뭐 열렬한 지지자들도 아니고요. 바로 국민입니다. 제가 아는 조정훈 의원님이라면 국민들이 백이 되어준다면 그 어깨의 부담을 해치우려고 하시진 않고 그거를 얹고 가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내지만 제가 정치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막내가 항상 화이팅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의원님 이름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정훈 하면 여러분께서 화이팅이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막내로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조정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훈님의 화답을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정훈님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17살이시라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잠깐 일어나서. 제가 10년 하면 27. 정말. 35살 차이입니다. 35. 아들 아닙니다. 아들 절대 아닙니다. 전 딸밖에 없습니다. 너무 훌륭한 우리 청년, 그쵸? 이신데, 대한민국의 미래죠. 그쵸? 이런 분들이 정치에 들어왔다는 거. 나 하나 잘 살려고 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우리 영국 애호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6분, 모든 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리고, 특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셔서 축사까지 하시겠다고 해주신 분들, 저희가 어떻게 찾았을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조금만 이따가 제가 얘기하고, 네. 저 마이크를 들으면 이제 오늘 밤샐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것도 좋지만,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은 제 화답 또는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입구에서 악수를 오시는 분들하고 하는데
어떤 한 여성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고, 끝까지 변하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변하지 말아달라고. 이 말이 저한테는 제일 무섭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말아달라고. 안 변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변할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을, 변하는 모습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신선하고 새롭고 꽤 괜찮다. 하지만 이제 경륜과 경력이 쌓아가면 아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변하는 건 괜찮죠? 네. 그렇게 변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정치하겠습니다. 저 진짜 누리고 싶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보좌진들,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 고생 많이 했거든요. 참 미안한 마음 가득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갚는 거다. 그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축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제 마무리 얘기를 요약하셨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경제학을 많이 했잖아요. 이 경제는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백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고쳤으면 이 정도는 살겠지. 단언컨대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추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제 세대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멈췄고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된다는 그런 나쁜 오명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 성함이? 이준입니다. 이준. 네. 제가 이준님 같은 분,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저보다 아마 후배님이실 텐데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의 형님들, 누님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얘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들 세대를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되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만 해도 대학 때 일자리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어려워진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미안한데 제 정치 끝나기 전에 이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것 때는 정치가 19금 폭력 드라마나 19금 막말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치를 보면서 좀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공격할 수도 있는데 좀 품격 있는 말로, 그렇죠? 슬쩍 던지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스럽고 정말 애들한테 보여주기 민망한 장면만 연출하는 그런 식물국회, 동물국회, 정말 잡탕국회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일하잖아요. 한 분 한 분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좋으신 분들 많이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같이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보고 싶어요.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라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럼 어떡하냐고. 국민의힘 왔으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래 우파라고 해야지 되지 않냐고 그러세요. 그거 저 인정합니다. 근데 진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좌와 우가 비행기 양날개처럼 앞으로 나가야지. 한쪽만 강하면 뺑뺑 돌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진보는 기득권이지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내려놓는 거 하나 없고 내려놓는 분만 연속으로 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요.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진짜 진보한다면 그것도 박수칠만한 일이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더 거기에 자극받아서 더 멋진 진보가, 더 멋진 보수가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저도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랑 부모님이랑 정치 얘기하기가 민감해요.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아이들이랑 정치 얘기 잘 못하시죠? 큰일 나죠? 또 젊은 분들은 부모님이랑 정치 얘기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 말고 정말 모여서
정치 얘기를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사회. 우리가 남북도 통합돼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도 통합 못하면 무슨 수로 이걸 하겠습니까? 계속 저 인기 없는 메시지인 거 압니다. 확 질러야 되고 누구 하나 세게 때려야지 조회수 올라가는 거 좀 알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제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우리 여권, 우리 국적이 대한민국이나 우리 모두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마음을 저는 한번 끝까지 갖고 가고 싶습니다. 아까 저 문에서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셨던 그분이 저는 여기서 누구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듣고 계시면 제가 정치 끝날 때 저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나라를 아끼는 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추운 날 이 자리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숙주로서, 또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어디에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한 명 우리 대한민국에게 선물 드리고 싶고요. 또 저 스스로 한 약속도 제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마포에서 제가 정치를 합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항상 대한민국 모두에게 있고 700만 해외 동포에 있고 제가 실향민의 아들인 건 아시죠? 2,500만 북한 주민에게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없지만 이렇게 큰 시각을 갖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뭐 드릴 것도 없어. 뭐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다 안 된대요. 커피 한 잔 드려도 선거법이고 떡 하나 드려도 선거법입니다. 제 마음 드릴게요. 제 마음 드릴게요. 제 마음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제 친구고 형님이시고 누님이시고 애인이십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은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격려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은님 위한 꽃다발 증정식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정은님과 개인 촬영을 하실 분들은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광고 방송할게요. 우리 앵커님 진짜 잘하셨죠? 네. 박세암이라고 빨리 오세요. 아나운서세요, 프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박수 쳐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뭐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 중에 월급 받고 온 사람 없고 다 자원봉사하세요. 우리 크루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디로서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 준비하신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바로 밖으로 이동하셔서 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영상 여기 저는 준비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저를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주부님께 자문한 거 아세요? 모두 바라고 왔잖아요. 전부 다 바라는 것까지 안 하고 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놓습니까? 왜 그래요? 다 우리는 앉아있으면서 왜 세워놓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부 다 바라면서 왜 몸을 생각하고 네, 저희 형